오늘 오후에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인텔과 AMD가 중국 화웨이에 일부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큰 혼란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몇 달간 미국의 행보는 어땠습니까? 정말 중국의 핵심 산업들을 모조리 무너뜨릴 것처럼 주요 기업들을 연이어서 제재하기 시작했었죠. 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인 화웨이뿐만 아니라 틱톡, 위챗, 더 나아가서 중국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SMIC마저 규제할 수 있다는 소식이 연이어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미국이 뜬금없이 화웨이에 대한 수출 허가를 내렸다.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뻥카를 치는 것이 아니냐. 항상 말로만 중국을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 행해지는 조치들을 보면 굉장히 약하다. 항상 말로만 중국을 때린다. 이번에도 또 미국이 허풍을 떤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일 외신과 국내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AMD와 인텔이 화웨이로부터 반도체 수출 공급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15일 부로 미국 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전면적인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는 규제를 시행했었죠. 미국의 원천 기술이 일부라도 들어간 반도체 제품이라면 미국과 중국 외에 제3의 국가 역시 화웨이에 공급할 때에 반드시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면적인 규제는 아니고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어떠한 제품을 미 상무부가 승인을 해주었냐, 이것을 유심히 봐야겠죠. 아시다시피 AMD와 인텔은 주로 데스크탑, 노트북과 같은 PC용 CPU를 제조하는 기업들이죠. AMD에서 이번에 허가를 받은 제품 역시 노트북용 프로세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텔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품을 공급하게 되었는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역시 PC용 제품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미국의 전격적인 화웨이 규제 정책은 많은 반도체 업계들, 기술 기업들의 반발을 받게 된 것은 분명 사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 기업들만 하더라도 화웨이의 추가적인 제재가 가속화될 경우 연간 10조 원의 매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중국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고 특히 화웨이의 비중은 11%, 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화웨이를 통한 매출이 연간 7조 원 정도이고 전체 매출에서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최근 주식시장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도 화웨이의 거래 비중이 큰 회사이다 보니 아무래도 화웨이 규제에 대한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었고 최근 반도체의 대세는 파운드리죠. 이 파운드리에서는 존재감이 희미하고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 특별한 재료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국내를 포함한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나 이 반도체 협회가 직접 나서서 미 상무부에 서신을 보내 화웨이와의 거래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은 많은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던 내용이죠. 사실 미국의 관심은 하나예요. 중국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 무너뜨리는 것, 이렇게 극단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본인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에게 어떠한 부분에서 지금 위협이 되고 있을까요? 바로 기술, 4차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핵심 산업들에서 중국의 영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해당 산업들에서 충분히 기술을 키워서 중국을 제칠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이 이번에 중국에 허가를 내린 것도 해당 4차 산업들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PC용 프로세서 제품에만 일부 허가를 내어준 것 뿐이에요. 화웨이의 5G 통신장비나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들어갈 만한 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공급은 여전히 허가해주지 않았고 앞으로도 허가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스탠스는 간단하죠. 중국, 너네 원하면 언제든지 제품 만들어. 니네가 고급형, 기성 제품 만드는 것까지는 터치 안 할게. 단 4차 산업, 특히 중국, 니네가 잘하는 최신 통신 장비나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반도체 제품은 절대 안 돼. 이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많은 부분 이해가 가고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국의 스마트폰 AP 제조 업체인 퀄컴 역시 화웨이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했었지만 이번에 미국이 허가한 것은
퀄컴의 요청분이 아니라 스마트폰과 전혀 연관없는 PC용 CPU를 만드는 기업들의 요구분이었죠. 따라서 미국의 이번 허가는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이라든지 5G 장비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핵심적인 영역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일부 공급 허가 조치를 내린 것은 중국이 미국을 향해 보복을 시작했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21일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불평등 조치를 가한 외국 기업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소식은 최근 저희 방송에서 간단히 말씀드린 바 있었죠. 첫 번째 타겟이 정해졌습니다. 바로 미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시스코인 것 같습니다. 시스코는 국내에도 지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기업인데요. 2000년 IT 버블 당시 무려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미국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갔었던 화려했던 과거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여전히 통신장비 시장에서는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장조사 업체인 델오로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 시스코의 통신장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중국의 화웨이, 노키아, 에릭슨, 중국의 ZTE에 이어서 6%의 점유율을 차지해서 5위에 올라 있습니다. 화웨이와의 경쟁 구도에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국이 해당 보복의 첫 번째 타겟으로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들, 이 메이저 기업들인 인텔, 퀄컴, 엔비디아, 애플 등은 상당히 부담스럽겠고 미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떨어지는 기업들이나 화웨이와의 사업 범위가 중첩되는 기업일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시스코가 타겟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중국으로의 수출입이 전면 제한되고 기업 임직원의 중국 입국이 제한된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중국 시장에서 강제로 손을 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화웨이가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 중에 하나가 5G 장비, 이 통신 장비 영역인데 해당 영역에서 미국 기업들 중에 가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 시스코를 규제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화웨이의 사업적인 실리도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실제로 시스코는 오랜 기간 납품을 해왔던 중국의 국영 통신 업체들과 갑자기 계약이 끊겼다는 이야기들도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어요. 중국 정부는 위약금을 물더라도 계약을 파기하라는 지침을 내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시스코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을 추가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내부에서도 이 같은 극단적인 조치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예로 류허 부총리는 이처럼 미국의 전면적 보복을 하는 것은 추후 미국의 더 강도 높은 제재를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미국의 재선을 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 역시 미국에 대한 보복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떠한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꺼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죠. 하반기에 미국 선거에 대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미국은 화웨이에 대한 일부 물량에 대한 수출 허가는 분명 내어주었지만 이는 화웨이의 스마트폰, 통신장비 사업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부분이었으며 화웨이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는 못했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TSMC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점에 2나노 공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대만 언론에서는 또 한 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깎아내리는 행태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과 중국이 한국, 중국, 일본 3개의 국가가 연합하는 바이러스 연구소의 설립을 대한민국 경남 양산 지역에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은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가 양대 축을 이루고 있죠. TSMC가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삼성을 앞서고 있는 것이 명백한 팩트입니다. 삼성이 단기간에 TSMC를 넘어서기에는 현재 점유율 격차가 저명한 만큼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반도체 공정이 7나노, 5나노, 3나노 이렇게 초미세 공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TSMC를 역전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예상들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기술이 바로 게이트-올-어라운드 GAA 기술입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 미세 공정부터는 GAA 기술을 적용시킬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죠. 그 시점은 2022년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TSMC는 3나노 공정에서도 현행대로 핀팻 기술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2나노 공정에서는 GAA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을 놓고 보면 TSMC의 불안감, 초조함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생산 공정이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많은 팹리스 기업들의 추가적인 주문을 받을 여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퀄컴이 내년에 출시할 스마트폰 AP 스냅드래곤 875 역시 당초에는 TSMC의 5나노 공정을 통해 제조될 것이 확실시되었지만 현재 TSMC의 5나노 공정 라인은 애플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5나노 공정으로 선회해서 만들어질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태죠. 뿐만 아니라 IBM의 서버용 CPU나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역시 삼성이 수주를 따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TSMC가 원래 차지해야 될 지분들을 야금야금 삼성전자에게 뺏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TSMC 입장에서는 이렇게 당장의 생산 캐파 한계로 추가적인 주문 물량을 삼성에게 빼앗기는 것이 상당히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TSMC보다 단가를 훨씬 저렴하고 고객사의 니즈를 세세하게 맞춰주는 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치킨 게임 행태의 경쟁을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에 올랐던 삼성전자의 저력, 그 위상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TSMC는 마케팅적인 요소, 언론을 통한 홍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처럼 삼성이 3나노의 GAA 기술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바로 뒤이어서 TSMC가 2나노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2나노 공정에 GAA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언론에 대대적인 보도자료를 내도록 한 것이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의 디지타임즈나 하드웨어 타임즈 등의 자국의 기술 언론 매체를 이용해서 은근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깎아내리고 TSMC의 기술력을 띄우는 기사들을 써내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만의 하드웨어 타임즈가 보도한 내용만 하더라도 TSMC는 현재 공정 기술에 있어서 삼성전자보다 훨씬 앞서 있으며 애플을 비롯한 거의 모든 전세계 제조업체들이 TSMC의 5나노 공정을 선망하고 생산을 맡기려는 추세라고 평을 했습니다. TSMC가 준비하는 5나노, 3나노 핀팻 공정만으로도 삼성전자의 3나노 GAA 공정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물론 현재 시점에서 TSMC의 캐파 과부하로 삼성이 반사적인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죠. 7나노 공정 기준으로 잡았을 때 삼성 제품의 전력 효율이 TSMC 제품보다 10에서 20%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글쎄요, GAA 공정으로 넘어가서도 현재 상황과 비슷할 것이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을까요? TSMC의 3나노 핀팻 공정이 삼성전자의 3나노 GAA 공정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현 시점에서 증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두어 달 전만 하더라도 대만 언론 디지타임즈는 삼성전자의 5나노 공정 수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도를 했었어요. 그러나 실상 퀄컴이라는 메이저 팹리스 기업은 자사의 핵심 모델 스냅드래곤 875를 삼성전자의 5나노 공정에 맡길 것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퀄컴이 생각 없이 과연 삼성에게 물량을 줬을까요? 은연중에 자국 언론을 이용해서 삼성의 파운드리를 깎아내리고 TSMC를 지속적으로 띄우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핀팻 공정에서는 TSMC가 우위에 서고 있는 것이 맞지만 GAA 공정은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 GAA 공정은 핀팻 공정을 통해 제조한 5나노 제품과 비교했을 때 칩의 면적을 35% 이상 줄일 수가 있고 소비 전력은 50% 감소시키면서 최종적인 성능은 30% 이상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가 되는 공정입니다. 기본적으로 트랜지스터의 4개의 면을 모두 감싸서 트랜지스터와 게이트의 접촉 면적을 늘리는 형태의 기술인 만큼 이 3면을 감싸는 형태인 핀팻보다 근본적으로 상위에 있는 기술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접촉 면적을 늘리게 되면 보다 세밀한 전류 흐름의 제어가 가능해서 소비 전력의 드라마틱한 감소가 가능합니다. 반도체 미세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이라고 손꼽히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이러한 GAA를 도입한 3나노 제품을 2022년에서 23년 정도에 양산할 것을 준비 중에 있고, TSMC가 발표한 2나노 공정은 2023년에서 24년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GAA 공정 도입은 삼성전자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기술 자체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과연 TSMC가 이 GAA 공정에서 삼성전자보다 자신이 있었다면 삼성보다 훨씬 늦은 시기에 도입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업계 1위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해당 공정의 도입을 추진하지 않았을까요? 이 GAA 공정에 있어서만큼은 TSMC가 삼성전자보다 자신감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리고 당장 GAA 공정이 도입된 제품이 양산되려면 4년, 5년의 시간이 남았는데 이렇게 급하게 곧 도입할 것처럼 언론 보도를 내고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은 그만큼 TSMC의 불안감이 내포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TSMC에게는 두 가지의 큰 숙제가 있는 것이죠. 당장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설비 투자가 요구가 되고 있고, 이미 3나노 넘어서 GAA 공정 도입을 당장 2년 뒤에 도입하겠다고 하는 삼성전자에 대항하여 2나노 GAA 공정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개발, R&D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TSMC는 파운드리 전문 기업이죠. 반면에 삼성은 종합적인 반도체 기업이고, 이 캐시카우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삼성전자에게 반드시 언젠가는 역전의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이틀 전 저희 방송에서 중국 당국의 내부 문서가 유출되었고, 해당 문서의 핵심 내용은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세 개의 국가가 공동 방역을 명분으로 해서 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그리고 연구 시설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소름 돋게도 이것이 현실화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평택에 대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계획된 차이나타운, 그 사업은 현재 보류 중에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 경남 양산의 한중일 국제 바이러스 센터의 건립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